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. 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왔습니다. 장 기자, 오늘의 이슈는 무엇입니까? 네,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로 인한 불안이 저축은행 같은 상호 금융으로 이제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연체율 때문인데요. 그래서 오늘은 제2금융권의 위기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실 이제 제2금융권 부실에 대한 얘기는 뭐 상반기 내내 좀 반복이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새마을금고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다시 좀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는데 뭐 상황이 더 나빠진 겁니까?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불안 심리가 좀 작용했기 때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현재 금융당국은 위기가 아니다. 그리고 전문가들은 안심할 수 없다. 이렇게 좀 입장이 나뉩니다. 당국이 이 위기설에 선을 긋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 혼란을 좀 막기 위한 이유도 있을 테고요. 또 실제 과거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때에 비해서는 현재 수치들이 좀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.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연체율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 곳에선 부실이 좀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중요한 건 이 연체율인데 어떻습니까? 실제로 연체율이 좀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? 네, 먼저 이 부분은 제가 그래프를 좀 하나씩 보면서 직접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이제 새마을금고 연체율 추이인데요. 최근 뱅크런 위기까지 맞았습니다. 이 1%대에서 금리 인상이 시작된 작년 말부터 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해서 이 6월 기준으로 보면 잠정 6.4%까지 올랐습니다. 이 정부에서 사실상 전액 예금 자보가 된다 이렇게 좀 진화에 나서면서 자금 이탈은 다소 진정 국면을 좀 맞긴 했는데요. 이 연체율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저축은행의 연체율 추이입니다. 네, 지금 화면에서 나가고 있는데요. 새마을금고와 상황은 비슷합니다. 예, 아직 2분기 기준으로는 수치가 발표되진 않았는데 현재 그 1분기인 5.10%보다 더 오를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뭐 물론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2008년도 연체율은 15%였습니다. 그거에 비하면 좀 아직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아직 이 증가세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. 네, 최근에 특히 이제 부동산 PF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뭐 최근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뭐 뱅크런의 이유가 이제 부동산 대출 채권 부실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부동산 PF 분위기가 어떻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 새마을금고 비롯해서 지금 이금융권 전반에서 이제 부동산 PF 대출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부동산 경기가 좀 악화됐기 때문인데요. 특히 은행에 비해서 저축은행은 건전성이 아무래도 더 취약하다 보니까 이 PF 부실 위험이 더 크게 반영되고 있고요.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신용등급 전망도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런 움직임들이 제2금융권 위기설에 더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네, 연체율이 계속 오른다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건데 이미 금융회사들이 사실 좀 리스크 관리에 나서지 않았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사실 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. 그렇죠. 예, 오늘 금융당국이 6월 기준에 이 가계대출 동향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. 제2금융권의 경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사들이 이 신용대출을 대폭 줄이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출 증가액이 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4천억 원이나 감소를 했습니다. 이 최근에 제2금융권 대출 문턱이 좀 높아졌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그렇다면 이제 이미 보유한 부실 대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 이 현재 당국과 저축은행 업계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서 이 부실 채권 매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저축은행들이 부실 채권을 이제 팔아서 일부라도 좀 더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, 그러니까 당국이 나서서 좀 팔 수 있는 곳들을 좀 늘려주겠다는 이런 취지겠죠? 네, 맞습니다. 이 금융위원회가 오늘 우리금융 F&I를 비롯해서 이 부실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유동화 전문회사 5곳을 선정을 했습니다. 예, 그동안에는 사실 일반 신용정보회사들이 채권을 사가게 되면은 채권 그 추심이라는 게 좀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에만 이 부실 채권을 매각하도록 규제를 한 바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한 곳에서만 부실 채권을 사가게 되면 가격 경쟁이 좀 이뤄지지 않고 그렇다 보면 매각가가 최대 50%까지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. 이렇다 보니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건전성도 건전성이지만 일단 채권 자체를 너무 싸게 팔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하지만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연체율 관리가
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. 그래서 당국에서 저축은행들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회사들을 더 많이 열어준 겁니다.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저축은행이 떠안고 있는 부실채권을 넘길 수 있는 회사가 여러 개 생긴 만큼 가격 경쟁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를 좀 덜 보면서 부실채권을 팔면서 또 이렇게 연체율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네, 위기가 없을 것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금융당국이 물밑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위기 관리에 나서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국회나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뭐 새로운 해법은 없습니까? 네, 아무래도 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이런 부실 우려가 나오기 전에 금융권 전반적으로 실태를 좀 점검을 해야 된다.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. 예, 관련해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유이동 의원의 인터뷰를 직접 보시겠습니다.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라는 게 좀 높잖아요. 어찌됐건 지금 새마을 금고 사태가 진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2금융권으로 번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. 그래서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실태 점검을 한번 빠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실태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대안들을 하나씩 만들어내야 되겠죠. 잘 들었습니다. 이슈플러스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.